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설 명절이고, 사실 오늘 방송 계획은 없었는데요. 좀 큰일이 생겼죠. 큰일이 생겼는데, 주돈이 방송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설 명절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서학개미들 난리 나고, 뭐 이제 AI 쪽에 난리가 났는데, 그럼 관전 포인트를 어디로 둬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우리 장이 열렸을 때 우리 장에 어느 정도 타격이 올지 그걸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어제도 방송을 할까 했어요. 어제 이제 프리장에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3% 이상 빠져가지고 방송을 한번 할까라고 했는데 사실 주도는 어떠한 예측보다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그다음에 그 어떠한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 그죠? 주식 투자 방법 방향을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투자가 된 상태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고 그죠? 돈의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댓글에 이제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치가 우리 돈 버는데 도움 하나도 안 줍니다. 그죠? 지금 행정부는 거진 뭐 식물이고 그다음에 국회는 방탄이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뭐 음모론이 나온다 해가지고 무슨 뭐 주가가 크게 요동을 친다?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영향은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주가에 영향을 분명히 주겠죠. 그죠? 어떤 뭐 기업이라든지 뭐 법인세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영향을 주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안 좋아 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까? 이게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댓글 쓰실 때 서로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은 남습니다. 말싸움보다 글싸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방송하게 된 게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우리 장은 지금 어제 만약에 그 정부에서 그 휴일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증권 시장이 열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어제도 거진 뭐 지수가 한 3% 이상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속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지금 같은 경우는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뉴스를 조금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생각보다 힘들어지겠는데 뉴스의 흐름이 그죠? 돈의 흐름이죠. 사실 그 20일 날 1월 20일 날 트럼프가 행정명령 대통령 되면서 행정명령 막 사인했잖아요.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주가가 우리 증시 특히 아시아 신흥국 그죠? 모든 자금을 그 미국으로 그다음에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그죠? 미국의 폐쇄 정치 그뭐 이런 거 이런 어떠한 우려 때문에 어떻게 될까 했더니 주가가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BOJ 발표하고 나서도 잘 넘어갔는데 이 BOJ의 특징이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떠한 현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미리 예측하는 거는 이제 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 BOJ 금리 인상하고 그죠? 금리 발표하고 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요동을 친다,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친다 한다 그러면 여기서 월급 받는 사람들 다 잘리죠. 그죠?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먼저 번에 8월 5일 날 그 대폭락 있을 때 그죠? 뭐 엔캐리 얘기 나오면서 대폭락 있을 때 그것도 금리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후, 야, 그 지금 우리 이제 그 아시아 쪽은 음력설을 세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일본 빼놓고는 거진 다 세니까. 그래가지고, 야, 절묘하다. 그래가지고 반응이 안 나오겠다. 대신에 설 명절이 끝나면, 음력설이 끝나면 반응이 나오겠다. 그 예상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슬슬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환율이라든지 채권 움직임,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설 명절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게 아주 그냥 포인트인데, 그죠? 스타게이트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AI, 그죠? AI 이제 종주국이 되겠다. 기술 아무한테도 안 넘겨주겠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취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800억 달러, 뭐 1000억 달러 얘기도 있고, 막 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돈은 있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 싸우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여기서 폭발한 게 누구예요? 기관들이 아니죠. 큰 손들이 아니라 개미들.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돈을 쏟아 붓는다 그러면 이거만치 큰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
저 예전에 뭐 전기차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나왔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게 다 뭐예요? 돈을 다 그쪽으로 쏟아 붓는 거예요. 어,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돈을 투자할게. 라고 한 거죠. 근데 간단히 얘기해서 돈을 투자를 한다? 투자. 투자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 투자가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 많이 했으니까. 근데 트럼프는 부동산이죠. 그요? 트럼프는 부동산. 그죠? 머스크. 머스크라든지 AI는 기업이죠. 그죠? 근데 이 투자라는 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금리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금리가. 그래서 금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이제 FOMC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트럼프는 금리가 낮기를 바라는 거죠. 투자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더 보글보글 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다 좋다 그러는데 저 사람이 서민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급 엘리트 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거든요. 그죠? 서민들이 죽든지 뭐하든지 자기가 지금 미국이 어떠한 행태 때문에 특히 그 이쪽 신흥국 쪽 뭐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다 중산층이 다 깨졌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죠? 그런 거를 차지하고 나서 이제 돈의 흐름만 보자고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발표까지는 딱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발표까지는 딱 좋았는데, 주말에 뭐가 나왔죠? 딥시크라는 게 나왔어요. 딥시크. 어? 이게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AI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세다. 그죠? 굉장히 세다. 이 센 거를 어떻게 느꼈느냐? 제가 뭐 이거를 해봐서 느낀 게 아니라 돈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돈이 지금 박살 나고 있다. 라는 거를. 이게 어느 한 곳에서 박살 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투자돼 있던 것, 특히 개미들 자금이 박살 나고 있다. 가지고 이 딥시크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이런 거죠. 800억 달러 이거 진짜 투자가 되느냐? 그다음에 무슨 뭐 메타에서 600억 달러 또 투자한다 그랬었죠. 자기네들 AI 어떠한 그 선취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엄청나게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돈은 있냐? 니네들 돈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딥시크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개발비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아주 저렴하게. 어? 그러면서 야 그러면 그 고성능의 그 AI 칩 같은 게 필요해? 엔비디아에서 그 계속 뭐 만들 때마다 이름 바꾸면서 뭐 성능이 더블 됐어요. 그러면 가격도 더블 되고 뭐 하나에 칩 하나에 막 2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뭐 1억이 넘어가고 그럴 텐데 야 그런 거를 우리가 사다 써야 돼? 야 그런 거 안 써도 우리는 니네들보다 성능 더 좋게 AI 지금 개발하고 있어라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쉽게 해가지고 음 이걸 어디다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 다 윈도우 썼잖아요. 윈도우. 그죠? MS 윈도우 썼는데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MS가 윈도우 시장을 장악을 못 했어요. 저기 MS가 그 저기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을 못 했어요. 그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애플. 그죠? 그러면서 그 OS라고 그러죠. 컴퓨터 처음에 구동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 OS를 프리로 만든 게 안드로이드고, 그죠? 폐쇄적으로 만든 게 애플이고. 그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MS가 이 윈도우보다는 다른 쪽에 치중한 거죠. 무슨 뭐 이제 그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그죠?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냐? 개발하는데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필요 없어. 성능 필요 없어. 야, 개발 인력,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개발자들만 있으면 충분히 싼 가격에 만들 수 있어 되니까 엔비디아가 어저께 17% 폭락한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엔비디아 폭락했다라는 거. 우리 장에는 굉장히 약재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제가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넘어가는 거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22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랬으니 이거 장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제가 아직까지도 고버스 사고 있고, 솔직히 그 마지막 날, 어? 저번 주 마지막 거래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거래할 때 비중을 좀 늘렸어요. 고버스를. 음, 고버스 비중을 좀 늘렸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주돈이 고버스를 사가지고 지금 뭐 이제 폭락 가라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여기서 맥혀버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죠? 그거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요 뉴스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뭐 자질구레한 거 다 빼놓고 큰 놈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풀이장에서 저도 이제 보면서 풀이장에서 그죠? 이제 이게 미국 나스닥 풀이장인데 뭐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저항대만 있으면 돼요. 저항대. 그죠? 저항대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 어저께 여기 마삼이 떴는데 여기고 요 밑에 밑꼬리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5분봉으로 보면 여기에 여기. 이게 어저께 몇 프로가 빠졌냐면 풀장에서 5%가 빠졌어요. 5%가. 여기 보면 5.2%까지 빠진 거예요. 5.2%. 그죠? 5.2%. 마이너스 5.2%. 풀장에서. 그냥. 그러고 나서 본장 열려가지고 마삼으로 끝났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아니 지수가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는데 이 밑에서 누가 돈을 안 사요? 그냥 어? 아무 생각 없는 개미들이라도 한번 사보는 거지. 도대체 뭐 나라가 망할 거야, 뭐가 망할 거야, 그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빠지면서 본장이 열려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가장 큰 게 AI 개발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저 중국에서 딥시크가 던져놓고 쟤네들은 이제 휴장 들어갔어요. 중국은 아무 상관없어. 아 기가 막혀. 뭐 저게 중국의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저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휴가 들어가냐는 거죠. 그죠? 희한하죠. 응? 만약에 연휴가 안 들어가고 연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고를 막 해야 되는데 음모론이 있어요. 그죠? 뭐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근데 저거 하고 나서 이제는 뭐 아시아 시장은 반응이 없어요. 일본만 빼놓고. 근데 우리 장은 큰일 났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봤는데 엔비디아가 추세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장기 이평 추세까지 장기 그 상방 추세까지 무너져 버렸거든요. 한 방에. 그죠? 근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를 여기까지 상승시켰던 원동력, 그죠?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상승시켰던 거. 잠깐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돈의 흐름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완벽한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상방이다, 하방이다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제가 굉장히 그 주위에서 듣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근데 경고 소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버블, 그 다음에 대폭락,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큰 손이잖아요. 큰 손들이 벌써 대부분 자기네들 비중을 확 줄여놓은 거예요. 비중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 스타게이트라는 거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저렇게 상승한 이유가 누가 돈을 댔죠? 개미들. 개미들 털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 특징이 있죠? 개미들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 털어요. 그죠? 우리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자산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치면 뭐 외국계 투자, 그 다음에 기관계 투자, 그 다음에 개미들 투자가 있는데 가장 큰 규모인데 이게 모래성같이 뭉치질 못하니까 한 곳에 집중을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밈이 터졌다 나스닥처럼 그러면 상상 이상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죠?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처럼 상상 이상. 2차 전지 불 붙었다 그랬더니 막 그냥 뭐 별것도 아닌 주식 150만 원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용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도 그게 이제 개미들 힘인데 개미들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왔죠. 어제 저녁에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5% 찍으면서 무너져 버렸고, 그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무너지면서 무너졌는데 이거 만약에 큰 손들이 그죠? 큰 손들이 야 이거 안 돼라고 한다고 하면 지수 방어했겠죠. 주가 방어를 했어야 돼요. 주가 방어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일단은 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800억 달러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있는데 이게 개발하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네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네들 칩 확보가
그죠? 물량이 모자라 확보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몇 개를 가지고 있냐? 5만 개를 가지고 있다. 10만 개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에서 600억 달러를 자기네들이 집중 투자하겠다 또 얘기를 한 거고 이 집중 투자하고 손을 벌리고 있는데 딥시크가 이런 집 필요 없어.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어 해버리니까 칩이 필요 없어?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진 거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죠? AI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개발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무너지면서 엔비디아를 위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 업종, 그죠? 이 AI 관련된 하드웨어 업종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 AI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거 더 싸게, 그죠? 더 좋은 인력들 써가지고, 그죠? 중국이 개발한 그 오픈 소스를 가져다가 또 써버리면 돈 그거 이렇게, 그죠? 많이 투자 안 하고 서버 이렇게 증설 안 해도 가능하다. 주도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서 내일 그 FOMC가 열리는데 FOMC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동결이에요. 동결하면서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은 지금 무상향이에요. AI만 깨져 나간 거예요. 어제 그 메타 있잖아요. 메타. 메타도 600억 투자한다 그랬는데 메타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메타 주가는 2%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어요? 600억 투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메타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안 그러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죠? 작살을 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드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업체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게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추락할 때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이거 대비를 해야죠. 그러면 엔비디아에 엮여 있던 우리 SK 하이닉스 힘들어지겠죠. 악재 나왔어요, 지금. 만약 어제 장 열렸다 그러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누적돼가지고 금요일 날 만약 장 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죠? 게다가 환율까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일본 금리를 이게 좀 봤더니 얘가 생각보다 반응이,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반응이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환율이 155엔에서 반응이, 그죠? 어, 반응이 환율이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금리를 인상을 한 건데, 그죠? 근데 환율이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면 또 이제 옛날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니까 조절이 필요한데 이게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중국 시장, 한국 시장, 일본만 열려 있고 이게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 우리는 금요일 날 문 열고, 그죠? 중국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나? 화요일 날 문을 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돈이 어떻게 도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그 데미지가 누적이 될 거예요. 살아나기도 힘들고, 그죠? 지금 싸다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돈이 잠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면 다우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죠? 다우는 미국 성장에 대한 의심은 없는 거예요. AI 쪽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딥시크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저게 또 중국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중국 증시 문을 닫아버리고 또 이제 걔네도 휴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저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어. 근데 지금 저거를 앱으로 막 다운받아가지고 해봤더니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그죠? 저걸 또 막을 저기도 없어. 절묘하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 증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어, 아이고 이게 건드렸네. 음, 음. 우리 증시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대하고 우리가 제가 2,400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깔렸으니까. 근데 솔직히 외국인들 들어온 거 저거 지금 뭐 외국인이 갑자기 순매수 됐다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1월 달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1월 달 돼가지고 쑥 사들이니까 그냥 갑자기 순매수 전환이지. 그죠? 아니 분기별로 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요 분기 평균만 돼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는 게 참
가지고 지금 2,400까지 채 5%가 안 돼요. 그죠? 레버리지 10%니까 채 5%가 안 됩니다. 벌써 그 미국 EWY는 2.4%, 이것도 완전 깨져버렸거든요. 어? EWY가 이게 완전 그 2.4% 지금 하락을 했어요. 폭락이야, 폭락. 이게 어제 문을 열었으면 이게 어제 우리 증시에서 이게 반영이 됐을 텐데 저기 한 3%는 빠졌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근데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죠?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본장 열리면서 금요일날 본장 열리면서 마이너스 5%, 10%짜리가 나오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죠?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AI 쪽, 그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어, 미국 성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AI 쪽에서 나왔던 저 악재들이 수습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리 인하 자체가 침체 경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어.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해라. 그리고 우리 국가 부채가 너무 비싸니까 돈이 없다. 니네들 이자 주기 힘들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라. 이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는 만약에 저 금리를 트럼프가 더 이상 막 지금 뭐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지금? AI 이제는 투자하는 게 뭐 고급 인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력 보충하는데 그거 빼놓고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일 분명히 동결이 나올 텐데 동결이 나오고 나서 파월이 어떤 멘트를 날리는지 그리고 미국장이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 특히 미국장은 수습이 될 거예요. 수습이 되는데 나스닥이 문제죠. 특히 AI 관련된 거 엔비디아 위시로 해가지고 저게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어디까지 타격을 받을지 그죠? 과거에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시스코 인터넷 열풍을 타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그 시스코라는 회사가 인터넷 열풍이 딱 꺼지고 야 인터넷이 돈이 안 돼. 그냥 선을 깔아가지고 돈을 받는데 별로 안 돼. AI도 똑같잖아요. 이게 산업체 전반으로 가가지고 뭔가 한다? 그죠? 우리 저 인터넷이 연결돼 가지고 무슨 뭐 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메일로 보내고 좋죠. 그다음에 그 어떠한 기업의 전산망이 돼 있어 가지고 결제를 뭐 일일이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자적으로 결제를 받고 단순하고 좋은데 그죠? 그게 이제 뭐 산업의 혁신이 될 수 있는데 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라는 회사가 망했어요. 주가가 90% 가까이 폭락을 해가지고 망했는데 AI라는 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큰 돈이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장기 회사들은 깨져버리죠. 순식간에.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서 그 수준에서 더 이상의 하드웨어적인 그 어떠한 그 영향은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무슨 뭐 나스닥이 폭락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저기 내일 FOMC 있고 그 목요일까지 저 금요일 이번 주 내내 봐야 될 게 과연 미국은 어느 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가냐는 거죠. 그죠? 어느 쪽으로 돈 흘러갈 만약 잘못해서 흘러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투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그 달러 금리하고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달러가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도 내려가고 있어요. 과거에 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4.8 넘어가면 뭐 온다? 이거 떨어져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더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지, 그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지금은 금리 인하 안 한대요. 상반기에 한 번만 한다고 지금 얘기 나왔고 내일은 당장 어, 금리 인하할 확률이 0.5%도 안 된다. 뭐 이렇게 5%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런데도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그죠? 다시 반등해서 고점 뚫고 나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위에서는 난리 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 가장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어, 그 환율, 그죠? 환율. 그 내수 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면요, 환율이 강세가 돼요. 기본이거든요. 환율이 강세.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글씨가 아주 개떡 같은데 환율이 강세가 돼요. 그리고 금리가 고금리예요. 그죠? 근데 내수 시장이 아니라 수출 시장. 수출 시장에 특화돼 있어요.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할게요. 특화돼 있다. 그러면 환율이 약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가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게 돼야지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지 내수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수가 강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수출이 잘 되려고 그러면, 수출이 잘 돼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출이 잘 되려고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 군데가 깨져요. 그죠? 어느 한 군데가 깨져. 얘는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야. 그죠? 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데 금리를 내렸다. 금리가 내려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침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침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율이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돌아선다? 그죠? 지금 미국이 슬슬 그 모양새가 나오는 거. 원래 우리가 이거 원하던 거였거든요. 어? 그죠? 원하던 거였어요. 우리 내수가 너무 망가져 버렸으니까 원하던 거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슬슬 바뀌고 있죠. 그러면 미국 내수가 슬슬슬 저문다. 약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이 점점점 안 된다. 그죠? 그럼 환율이 강세가 되고, 우리는 지금 환율이 강세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 있죠. 그죠? 뭐, 이거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더 저금리가 되면 더 안 좋은 거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가장 이제 이거 매크로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이 환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어? 그죠? 환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데 이런 데 잘 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다니는 회사도 25년도 그 생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얘기 나오면서 아유 그래라. 미국 내수 시장만 버텨준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팔겠다. 비싸게 팔면 되니까. 비싸도 미국 사람들은 사줄 거니까. 그래서 생산 계획을 다시 세웠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업들 일단은 지금 영업이익, 그죠? 매출, 영업이익 이게 다 수출에서 나오는데 환율이 떨어진다? 근데 주식이라든지 그 전에만 제가 왜 환율을 잘 봤는데 환율이 너무 고환율이다 보면 내수가 망가지니까 이제 그죠. 근데 갑자기 급격하게 이게 바뀌어 버리면 내수 망가진 상태에서 수출까지 망가져 버리면 우리나라 작살나는 겁니다. 그게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경계했던 거고 걱정했던 거고 그죠. 그 싱글국회가 지금 그거를 바로잡지 못하는 거고 지금 대규모 투자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투자를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한다 그러면 또 댓글에 난리 날 겁니다. 또 이제 그 알지도 못하는 놈이 떠든다. 제가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주돈이 얘기하는 거는 이번 주에 돈의 흐름을 한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본가로 넘어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미국장 열리는 거 보고 미국장 상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휴일이에요. 금요일 날 쉬는 날이거든요. 아주 금요일 날 우리 장 열렸을 때 그때 방송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많이 안 좋고 만약에 저도 이제 그 지금 고버스 투자 상태에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금요일 날 비중을 살짝 늘리고 만약에 어제 장이 열렸다고 하면 어제 고버스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크게 늘렸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거꾸로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투자하신 분들도 대응을 하셔야죠.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측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신이 아니니까.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벌써 30분이나 방송했네요. 그래가지고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단은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는 거는 그거만치 바보같이 헛된 그 고민에 휩싸이는 거니까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뭐 연휴는 마음 편히 보내고 금요일 날 걱정하면 됩니다. 금요일 날 레버리지 사신 분들 대응하셔도 대응하셔야 되고 고포스 사신 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금요일 전에 미국장이 또 어떻게 반등이 될지 저 딥시크라는 게 또 페이크였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뭐 엔비디아가 크게 반등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주돈이 오늘 방송한 거는 그거를 한번 유념을 해가지고 보자. 돈의 흐름이라든지 지수의 움직임, 특히 환율, 그다음에 금리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엔캐리 그 트레이드 가장 큰 건데 분명히 이거 슬슬 청산이 일어날 겁니다. 청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게다가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또 차후에 또 올린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환율 155엔 환율 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뭐 지지율이 그 일본 그 이름이 뭐죠? 하여튼 시계단가 이시단가 이새끼인가 이시단가 욕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지지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환율 문제를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 데서 자자르게 나오는 중에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거죠. 작년 8월 5일 대폭락 때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지표들은 슬슬 나왔어요. 저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아 벌써 여기서 이런 게 벌써 얘네들은 먼저 움직였구나. 그죠? 환율 움직였죠. 금리 움직였죠. 그죠? 그리고 호주 달러. 그래서 호주 달러 보는 거 아닙니까? 호주 달러 움직였죠. 호주 달러를 왜 보냐면 엔화를 빌려가지고 달러를 바꿔요. 달러를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어디다 투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호주 달러에다가 투자를 한대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호주 달러에서 그러니까 호주에서 저기 돈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주 달러도 지금 추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설명절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어디서 포인트를 찾을지 그죠? 주식은 죽기 전까지 내가 죽어도 계속 행해지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죽기 전까지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일 일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더 투자를 해야 될지 고포스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레버리지 투자한 거를 정리해야 될지 고포스 투자한 거를 정리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방송 틀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